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이고요. 제 왼쪽에 계신 분은 문화재 환수 국제연대 이상근 대표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아시아 채널 대표님이신 이은택 대표님이신데요. 저희가 일본 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 가지고 가서 못하게 하려고, 저지 행사를 하려고 같이 준비하다가 저는 국회 일정 때문에 못 갔어요. 갑자기 국회 본회의 뭐 이런 것들 아마 다 우리 정치부 기자님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좀 다녀오셨는데, 저희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보여준 정말 황당한 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명서를 좀 발표하고, 직접 다녀오신 분들로부터 우리 그 독일의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항의 시위를 계속 했었고요. 부스를 마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상근 대표, 그 다음에 이은택 대표님은 PD 생활을 같이 겸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그 유네스코 심의하는 회의 장소에 들어갔던 유일한 한국인, 촬영을 했던 촬영을 했던 보도를 남겨주셨던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밝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성명서를 낭독을 하고 이상근 대표, 그 다음에 이은택 대표님으로부터 그 안에서 있었던 내용, 그 다음에 몇몇 가지 잘못된 팩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이, 아니면 외교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몇몇 잘못된 팩트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게 성명서. 정부는 일본 산업유산 등재 과정의 전 과정을 숨김없이 밝혀라. 2015년 7월 5일 오후 4시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회의를 2차례나 연기한 끝에 통상적인 심사, 참가 국가들의 보충 토론이나 지정 토론도 없이 19개항을 논의해야 하는 회의 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유산 등재에 합의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미국과 영국 등이 연합군 포로의 강제 노역을 문제 삼으며 등재를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산 등재 심사가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은 양 국가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승리로 뒤바뀌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은 합의였을까? 외교부는 등재 발표 직후 일본 정부가 강제 노동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외교적인 쾌거라고 자축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보상 문제는 이미 합의에 의해 끝난 문제라고 당당히 발표했다. 등재 전부터 강제 노동 사실을 신청서 본문도 아닌 주석도 아닌 회의 발언문에 남기겠다는 일본의 전략은 완벽히 성공했다. 2018년까지 이코머스의 이행 공고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 또한 강제성이 없는 공고일 뿐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외교에 대해서도 형식은 자랑하되 내용은 철저히 비밀주의로 유관했다. 일본의 산업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여준 외교부의 모습은 그 정점이었다. 2013년 일본이 잠정 목록으로 신청하고 2015년을 등재 목표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여 2015년 5월 이코머스의 권고 결정을 받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유네스코 대사가 공석이었다. 일할 사람도 책임질 사람도 없었다. 사람의 부자만이 아니었다. 철저한 비밀주의는 오히려 지금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낳았다. 6월 22일 한일협정 50주년 직전에 이루어진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의 협력 합의 내용, 6월 23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슈타로 국가안보국장 라인의 물밑 조율 결과 관련 보도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또 한국 정부에 묻는다. 이코머스의 결정 이전에 차분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7월 7일 진행된 예루살렘 유산회의에 불참한 심사위원 국가 중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불참 사유는 무엇이었는가? 일본 산업유산 등재 다음날 일본은 대사, 공사 등 책임자들이 출석하였으나 한국의 책임자는 없었다. 뭐가 그리도 급해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는가? 애초 일본의 산업유산 등재 관련 한국 정부는 지켜야 할 민족적 입장은 없어 보였다. 그냥 외교적 제스처만 있어 했을 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며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이런 보도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 철저히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대한민국은 알 권리가 있다. 선조의 피눈물이 여전한데 일본 산업유산 등재에 눈 감고 협력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공개 청구, 감사 청구 등 모든 것을 다하여 이번 과정에서의 정부의 음모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임을 밝힌다. 국회의원 이원욱, 문화재 환수 국제연대 대표 이상근.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입니다. 저희 본문단은 7월 1일 시국에서 어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제 8부 방문단이 가기로 했으나 대통령에 참여했고 현지 교민들 매일 한 50명 이상이 제 캠페인에 동참해서 함께 했습니다.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 100년 만에 찾아온 독일에서의 폭염이라고 독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있는 기간 특히 2일, 3일, 4일, 5일은 대단히 좋은 날씨였습니다. 오늘 아침 독일 현지 분들 안내에 의하면 제가 오자마자 17도로 온도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하더군요. 저희가 문화재 환수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역사를 되찾는 이 일은 항상 이런 좀 징크스, 불운이 따라다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아쉬운 불운은 이번 산업유산 등재 전 과정이 지금 성명에서 발표한 것 같이 너무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 한국의 언론 보도, 직접 온 방송 저희는 EBS 채널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외신들은 로이터 통신이나 AP 통신이나 CCTV나 여러의 외신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일 간의 쟁점들을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유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우리 역사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문제가 왜 우리 무관심 속에서 또는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묻혀가야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만난 많은 컨퍼런스 참가자들, 외국분들, 이집트, 아프리카, 중동 많은 국가들이 저희들 캠페인을 격려하면서 너희들 정말 참 잘한다, 굿잡이다 라고 격려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나나나 초콜릿을 선물로 주면서 너희들이 승리를 기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컨퍼런스 참가자들 대부분은 너희들이 캠페인을 지지한다라고까지 격려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러면 혹시 일본의 산업유산이 등재가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가디언지가 5일날 연합권 포럼 문제를 토론하면서 일본이 등재를 거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미국 의회가 여야 의원들이 등재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안 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은 다음날 바로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합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한국, 조선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많은 국가, 심지어 연합군의 많은 포로들이 강제 노동당했던 이 시설들이 제대로 한국이 준비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렸다면 아우슈비츠 같은 정말 우리 인류가 기억해야 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참혹한 역사를 남길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공간이 이렇게 일본의 산업유산이라는 미명 아래 숨겨져 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우리 이 외교의 골든타임, 이 코모스가 등재 권고 결정하기 이전의 시기부터 이 합의가 이르기까지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외교적 골든타임을 놓친
한국의 외교부 저희들한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캠페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 그쪽에 있는 대사관에 서기관이가 하는 분이 와서 잠시 저희를 감찰하듯이 사진 찍고 간 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조태열 차관이 저희를 모르고 외면하고 지나가니까 불러서 와서 한마디 하고 가라고 했을 때 마지못해서 한마디 한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겠지요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교민들, 거기 있는 교민들 대부분 70년대 무슨 70년대 파독 광부 간호사들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누구보다 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 누구보다 애정 깊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그분들이 와, 이게 우리 정부가 왜 그럴까,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역사를 보호해야 될 우리 정부가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저희한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가서 항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희는 정말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겁니다. 국민들과 함께, 우리 전 국민들과 함께 이 역사,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현장에서 그 취재를 하고 이 것을 그 다큐멘터리로 기록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던 아시아채널의 이윤택입니다. 등재되기 전날 그 일본 취재팀하고 저하고 이제 2층 미디어석에 같이 있었는데, 촬영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 팀들이 중계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중계 라인을 깔고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 고용해서 와서 중계 라인을 깔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철수하는 걸 보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표결에 붙여지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했었는데, 막상 다음 날 결정된 사안은 저희들의 의도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었죠. 근데 실제로 그 전까지는 취재팀이 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연합의 그 김태식 기자분도 계시고 EBS에서는 그 PD도 계시고 충청 남도하고 전라북도 관련된 그 해당 지자체에 그 취재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막상 5일 그 당일에 그 3시 결정되는 순간에는 촬영팀이 저밖에 없어서 상당히 저도 의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3시 전까지의 상황은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이 그 일본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움직임, 그러니까 밑에 그 회장을 우리는 관망하는 자세에서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는데, 그 방으로 촬영 중에 보면은 일본 팀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부산했고 대단히 많은 것을 휘젓고 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일본의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여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저기 다니는 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베 수상의 관방 그 장군 역을 하고 있는 가토 고고라고 하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움직임과 저쪽 팀의 그 부산한 움직임을 봤을 때,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그 게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안타까운 기억이 있고, 유네스코 그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자면 법률 용어라는 게 있는데, 외교적으로도 그런 용어가 있는데, enforced labor라고 하는 것이 강제 노동이다. 근데 왜 우리는 그 forced work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걸 합의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 그날 뭐 5일 오프겠지만 기시다 외무상이 바로 forced work라고 또박또박 읽으면서 이것은 강제 노동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사전에 협의를 한 것을 뒤통수 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만났던 우리 그 유네스코에 근무하는 유네스코 근무가 아니라 유네스코의 우리 그 외무부 그 관계자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4일 밤을 샜다. 그런 우리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러한 그 법률 용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나온 말인지는 아직 짐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좀 의아스러웠던 것은 우리 취재팀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의아스러웠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외교팀들이 일본에 비해서 너무나 그 안약에 움직이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그림에 보일 정도로, 여기 뭐 취재 촬영 기자들도 계시지만 그림에 보일 정도로 그것이 보여서 좀 안타까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의 역사는 이제 뭐 강자들의 역사라고 또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원호 의원이나 이상년 대표 이런 그 다음에 본회에 계신 우리 한국 교민들이 그 앞에서 그 시위했던 것들은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 기록을 반드시 남겨서 그대에 보여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혹시 그 그림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이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